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염창석 원장입니다. 이제 확연하게 가을 날씨가 왔고요. 이 가을을 되게 즐겨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들의 이 질환은 가을과 이렇게 환절기 계절을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볼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호흡기 되게 흔한 질환이죠.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에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볍게나마 또는 이제 아주 심하게 이 비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농증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축농증은 비염의 합병증인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염은 말 그대로 코에 생긴 염증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에 염증 반응이 생긴 결과 코 안에 점막이 붓고 비강의 환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막힘이나 재채기, 콧물 같은 이런 증상을 표현하는 증상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축농증은 이 비염의 합병증으로 코 옆에 붙어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비동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비염의 합병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염의 3대 증상, 코막힘, 재채기, 콧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농 자체가 좀 더 심하니까 누런 콧물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좀 무겁다든지 아니면 코가 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증후군을 나타내는 패턴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한의사들도 내시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코 안에 점막을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정상 점막에 비해서 이 비염 환자들이나 축농증 환자들의 코 점막은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안 돼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기가 안 되니까 염증도 생기고 환기가 안 되니까 염증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증상 증후군을 비염과 축농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염과 축농증의 증상과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코막힘, 재채기, 콧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코가 뒤로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후비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코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 후두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재채기 외에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있는 이 시대에는 재채기와 기침이 나타나면 상당히 환자들로 하여금 되게 좀 민망하거나 불편해하는 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 자체가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막힘 외에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 외에 사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코막힘, 재채기, 콧물로 인한 이 비염과 축농증의 그 안 좋은 상황들은 되게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가 항상 막히고 답답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뇌 안에 뇌하수체라는 부위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학습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항상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비강호흡이 아니라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턱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요즘에는 학습, 성장,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외모인데요. 입을 항상 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외모도 되게 안 좋게 변하고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아래 턱이 밑으로 처지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얼굴 형태의 변형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입을 계속 벌리고 다니다 보면은 면역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성인일 경우에는 요즘에 면역력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에 심각한 저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목에 이물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킁킁거리거나 캑캑거리는 패턴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들이 표현 못하면서 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되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악취가 심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구취, 그다음에 코에서도 냄새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눈 질환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눈곱이 많이 끼기도 하거나 눈이 충혈되기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당연히 환기가 안 되면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비염과 축농증을 그럼 과연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사실 한의학에서 이 비염에 대한 문헌과 자료와 임상에 관련된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비염을 치료하는 처방을 아마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소청용탕, 갈근탕, 형방패독산, 신이청폐음 이런 대표적인 처방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한증과 열증을 구분한 다음에 적절한 처방을 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이제 먹는 한약 처방 외에도 침 치료나 뜸 치료를 통해 가지고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이제 활성화된 게 코에다 직접 치료하는 외치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치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코 점막이 부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강의 환기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약재를 연고 타입이나 증류약 타입으로 변형을 해서 코에 직접 넣는 치료입니다. 면봉을 위해서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 부어 있을 때 코에서 출혈을 통해 가지고 비강 사이를 통해 가지고 환기 기능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한의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추나 치료 방법인데, 경추나 아니면 코 안에 있는 중격 같은 것들을 바로 배열을 잡아주는 이 비강 추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코 치료를, 비염의 증상을 치료를 바로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가 치료 방법을 통해서 뭐 비염 연고나 비염 스프레이나 목에다 뿌리는 스프레이 또는 코에다 뿌리는 젤 같은 것들을 이 제형 변화를 통해서 집에서도 이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치료 방법을 제가 환자들한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비염 연고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2018년도에 한국한의학연구원하고 저희 한의원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것 중에 이 비염 연고, 황금, 황련, 황백, 치자, 고삼, 감초라는 약재가 들어간 이 비염 연고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환자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비염 증상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어떤 임상 자료를 발표를 해서 SCI급 논문인 이제 클리니컬 오토라링골로지 임상 이비인후과학이라는 그 논문에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한국 한의학에서 비염 외용제가 코에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발표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제형으로 만들어진 약제는 전혀 어떤 내성이나 아니면 뭐 의존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비염 환자들이 비강 환기가 안 되는 상태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비염 환자들이 그런 평상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알레르기성을 위시한 여러 가지 비염 환자들한테 사실 반려견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반려견을 어떻게 경시하거나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 반려견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든 실제 본인이 느끼든지 간에 문제가 많다면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우리 어떤 외부적인 환경, 만약에 날씨 변화가 있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는 거는 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날씨적인 환경 외에도 음식물에 대한 주의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 첨가물을 위시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물들,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비염 환자는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좀 생활 교정을 통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비염은 생활 습관병이면서 동시에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가족력은 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염 증상이 가볍게 있다고 치더라도 축농증 외에 뭐 천식이나 중이염 같은 걸 합병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정확한 진단 하에 정확한 생활습관 교정과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의사 염창섭 원장이었습니다.